오늘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방정식의 활용, 실근의 부호까지 했어요. 3차 방정식. 그것까지 했고요. 이제 부등식의 활용인데 똑같아요. 그냥 그래프 그리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오케이? 근데 부등식은 어떻게 보시면 최대 최소랑 연결이 된 거예요. 확실히 연결이 많이 된 게. 그러면 한번 문제로 하면서 할게요. 부등식을 얘를 개념 설명으로 하면 니네가 좀 더 헷갈려요. 그래서 문제 풀면서 할 건데 잘 보자. 1번 봅시다. 잘 보시면 필수예제 31번에 1번 x 4승 마이너스 4a 3x 플러스 48이 얘가 0보다 크다. 얘가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얘가 나왔는데 얘들아 4차 방정식이죠. 그치? 4차 방정식이면 최대값은 양수일 때 최고차의 개수가 최대값은 존재 안 해요. 최소값만 존재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항상 얘가 0보다 크려면 이 식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얘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왜냐?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나머지 값들도 당연히 0보다 큰 거니까. 그러면 어차피 그래프 그려요. f'x는 4x 3승 마이너스 4a 3승 얘가 되는 거니까 얘는 4x 마이너스 a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제곱 얘가 나오시죠. 인수분해를 하시면. 근데 요 뒤에 있는 2차식은 실근 가져 안 가져? 안 가지죠. 왜요? 얘 판별식 하면 a제곱 마이너스 4a제곱이니까 0보다 작죠? 그치? 그러니까 3차식에 요 합차 공식 이용한 거 뒤에 있는 놈은 무조건 실근 안 가죠. 무조건 안 가죠. 그러면 얘는 항상 양수죠. 얘가 실근 안 가지니까 2차식. x축보다 항상 위에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양수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러니까 얘는 애들아 그래프 그릴 필요? 없어. 얘만 그려요. 1차식이니까 a에서 0이네요. 요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요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 그래서 그래프 모양 감소하다가 증가 요렇게 되겠네요. 극소값이 얼마? x는 a일 때 얘가 되는 거죠? 그럼 최소값은 x가 a일 때니까 fa는 a 4승 마이너스 4a 4승 플러스 48 얘가 0보다 크다. 요게 나오셔야죠. 그러면 마이너스 3a 4승 플러스 48이 0보다 크다. 그럼 a 4승 빼기 16이 0보다 작다. 얘가 나오시네요. 인수분해 하시면 그냥 하나하나씩 할게요. a제곱 빼기 4, a제곱 플러스 4. 그러면 a 빼기 2, a 플러스 2. 요 놈은 할 필요? 양수니까 없고. 그래서 a의 범위는 마이에서 2까지. 요렇게 나오시는 거죠.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이제 그래프만 그리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문제예요. 얘들아. 이해됐죠? 니은 봅시다. 2번.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냐, 클 때냐? 클 때. 요 놈일 때. x 3승 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항상 성립한대요. 그러면 얘들아 잘 봐봐. 쉽게 생각해. x가 0보다 작을 때는 부등호 방향 반대로 돼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x가 0보다 클 때 이 식이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는 거지. 다른 구역에서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거야. 그럼 얘 그래프 그려보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x 보면 3x로 묶으면 x 빼기 2 그래서 요렇게 0과 2 얘가 나오시는 거죠. 오케이? 그럼 그래프 그리면
맞불 마니까 뿔맛뿔. 나 왜 이래? 미안. 뿔맛뿔. 그치? 그러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 여기가 0. 여기가 2. 요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찾는 건 0보다 큰 범위니까 요 범위죠? 요 범위에 있는 값들이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죠. 그치? 그러니까 제일 최소값이 얼마야? x가 2일 때죠. 그럼 f2는 8 빼기 12 플러스 a죠.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오케이? 0대도 상관없댔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a 빼기 4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a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나오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들아 별거 없죠? 개념 같은 건 별로 없어. 우리 지금 계속 하는 그래프 그리는 거야. 이해됐어? 그것만 조심해 주시면 되고 넘겨봅시다. 아이고. 필수 예제 32번 보시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2일 때 그냥 x 3승 마이너스 12x 플러스 a가 항상 0보다 크도록 성립하도록 하는 a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요게 나와 있어요. 그만 뜯어. 그러지 마. 요렇게 나와 있지. 그치? 그럼 그래프 그려봅시다. f'x는 3x제곱 마이너스 12 그러면 3x 빼기 2 x 플러스 2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뜨뜨뜨 마이 2 뿔 맞뿔이죠. 그러면 잘 봐봐. 얘가 그래프 모양이 요 놈인데 우리가 이제 찾는 범위는 x가 어디서부터 어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여기까지예요. 그치? 근데 얘들아 그 예제 32번은 별표 치세요. 잘 보세요. 앞에서 했던 두 문제는 그 범위 내에서 최대값 또는 아닌 최소값이 나왔죠. 근데 얘는 잘 봐봐. 마이부터 2까지야. 최소값이랑 최대값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있죠.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지금 우리가 찾는 건 요 범위 내에서 fx가 항상 0보다 크죠? 근데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 얘들아. 요 식에서 요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거 fx는 요 범위에 있는 fx 값은 무조건 f-2보다는 작을 거고 f2보다는 크다. 얘가 나오겠죠. 오케이? 이해돼?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증명하는 거 항상 0보다 큰 거죠?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 없어요. 근데 아는 건 얘를 알잖아. 얘를 아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증명이 되려면 f2가 0보다 크면 되던지 아니면 0이 돼도 되는 거죠. 이해돼? 0 돼도 되는 거 이해돼요? 왜냐하면 2를 포함 안 하니까 여기가 0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f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나오시는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얘는 만약에 요 범위 내에 최대 최소값을 포함 안 한다. 그러면 등호가 성립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f2는 8-24 플러스 a 그래서 a 빼기 1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나오시겠죠? 그래서 a는 16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a의
최소값은 16 그게 나오시는 거죠. 오케이. 니네 이거 많이 어려워한다 애들이 등호 들어가는 것 때문에. 왜냐 보기에서 이렇게 나와. 보기에서 1번 A는 16보다 크다, 2번 A는 16보다 크거나 같다 막 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 애들은 요걸로 찍죠. 얘로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등호 들어가는 경우 좀 잘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얘를 외우려고 그러면 잘 못 외워. 못 외워 니네가. 그래서 그래프를 꼭 좀 그려 보셔야 돼요. 그럼 저렇게 나와도 최소값이 나오는 거네요. 이렇게 나오면 최소값 안 존재하지. A에 방금처럼 F2 해가지고 그거 최소값 나온 거 아니에요? 아 여기 그러니까 저 그래프에서 최소값은 나오는 거예요. 얘? 얘? 뭔 말이야? 왜 최소값이 나와? 어떻게 나와? 여기서 최소값 없잖아.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사이에. 요 사이에 최소값 없잖아. 없어서 등호가 들어간다고. F2가 최소값 아니야. 아 A 최소값 나오는구나. 저라 이씨. 아니 사람이 헷갈릴 수 있죠. 그럼 너만 헷갈려. 나까지 헷갈리게 만들지 마. 네. 잘 보자. 32번, 2번 봅시다. fx, gx가 있는데 fx가 항상 gx보다 크거나 같다. 구간이 어디? x가 0에서 2. 요 놈인데 그냥 요 놈을 f 빼기 g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g만 넘겨준 거야. 오케이? 그럼 f 빼기 g를 hx라고 하면 hx는 계산하면 x 3승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x 플러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1 마이너스 a.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성립해야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 h 프라임은 3x 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그냥 바로 할게요. 마이너스 1과 1 요게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뿔, 맞뿔이니까 그래프 그리면 요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오케이.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찾는 범위는 0부터 2까지 어딘지 몰라. 대충 그린 거야. 이렇게 있을 때 요 h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죠. 그 말은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지. 최소값 x가 1일 때네요. h1은 1 빼기 3 플러스 1 마이너스 a. 그러면 마일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나오시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오케이. 간단하죠? 그치? 그래서 니네가 얘네만 이제 부등식 쪽에서 니네가 헷갈리는 건 요 부분이에요. 요 1번 문제. 그것만 좀 헷갈려.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것 때문에. 아셨죠? 내가 지금까지 이걸 하면서 매년 애들 다 헷갈렸어. 그래서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드디어 미분의 마지막! 속도와 가속도 요 놈을 할 건데 얘들아 물리 하신 분 속도 가속도 뭐 등속도 운동 뭐 그런 거 다 했어요. 했지? 뭐 그러면 이제 편해. 이게 하는 건데 얘들아 니네가 미적 1이랑 미적 2에서 하는 거는 무조건 속도와 가속도는 어떤 그냥 일직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 내가 옆으로만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수직선 위에 점 P가 움직이는 것 뿐이에요. 수직선 위에서. 미적 2, 기백을 들어가야지 이제 2차원적으로 옆으로 왔다 갔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그걸 배우는 거고요. 근데 1, 2에서는 얘는 그냥 옆으로만 왔다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돼?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다항식은 y는 fx 얘였는데 그러니까 y가 x에 관한 식이었죠. 그치? 그럼 속도와 가속도에서는 뭐가 나오냐? 위치가 시간에 관한 관계식 얘가 나와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그 점의 위치 아니면 나의 위치 걔네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게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대부분 좀 문제를 이렇게 써요. 위치를 x라고 하고요. x좌표. 그럼 이제 요 시간의 관계식을 뭐 ft 얘가 나오시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식이 요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위치는 t에 관한 식. 그러니까 시간에 관한 식으로. 그러면 우리 물리에서 얘들아 속도 구하는 공식 뭐예요? 시간분의 거리. 그치? 이걸로 구하죠. 이해됐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들아 물리 시간에 배우는 속도는 대부분 평균 속도예요. 평균 속도. 요 미적 우리가 수학에서 배우는 속도는 순간 속도야. 뭔 차이냐? 평균 속도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냥 평균 변화율 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배우는 순간 속도는 얘는 말 그대로 순간 변화율 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계수 얘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막 이렇게 돼. 물리에서는 막 이렇게 나와.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120km 달렸다. 그럼 속도는? 2시간 동안 120km 달렸어. 60km. 그렇지. 60이지? 그치? 그러니까 걔네들은 평균 속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니네가 막 움직이는데, 니네가 뭐 마라톤을 하든 뭘 하든 뛴다고 생각을 해. 계속 속도 똑같이 가, 안 가? 안 가지? 그치? 계속 바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 이때 순간 속도, 얘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되는 거죠. 순간 속도는 리미트 델타 t, t의 변화량이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s 거리의 변화량 얘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거는 H 공식. 이해돼? 그러니까 미분계수 공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그러니까 얘는 시간의 변화량 분의 거리의 변화량 얘가 나오시는 거죠. 저 미친 또라이. 저 또라이 갑자기 지 혼자 벽을 치더니 지가 아파해. 니네 형이랑 뭐가 달라? 얘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얘가 나오는 거죠. 얘들아 위치에 관한 식을 미분을 하면 이제 속도가 되는 거고요. 속도가 되는 거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얘가 나오시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됐어? 그러면 미분 파트에서 이제 여기서 조금 나오는 게 그게 있거든? 속력. 속력은 뭘까? 속도와 속력의 차이가 뭘까요? 저거 방향이 있고 없고. 속도는 방향이 있고요. 속력은 방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내가 수직선 위에서 움직인댔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X축 위에서 움직이는 거야. 예를 들면 여기가 원점이라고 해. 그럼 내가 양의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음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속도가 양수, 음의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속도가 음수. 그게 나오시는 거죠. 이해돼요? 이해돼? 그래서 속력은 뭐냐? 그냥 속도의 크기.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든 상관없어. 니네 그냥 얼마만큼 가는지 그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 씌워준 거예요. 오케이? 얘가 써져 있나? 써져 있어요. 아래? 어디? 어디 써 있어? 일반 속력, 속도에 나와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밑줄 쳐 놓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요 놈들만 좀 이제 기본 개념들은 요 놈들이에요. 요 놈들인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문제로 해서 좀 자주 나오는 것들을 좀 할 거고요. 넘겨 보시면 얘들아 뭐 시간에 대한 길이, 넓이, 부피의 변화율 그런 게 나와요. 그게 나오는데 그 말이야. 얘랑 똑같아. 이거랑 지금 우리가 위치가 t에 관한 식, 시간에 관한 식으로 나온댔죠. 그치? 그것처럼 똑같아요. 어떤 물건의 길이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거리가, 아니면 넓이가, 아니면 부피가 다 시간에 관한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 변화율을 구하라 하면 그냥 시간에 관해서 미분하라는 소리야. 오케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근데 원래대로라면 이 부분이요. 어떻게 보면 얘가 교육 과정에서 빠진 내용이거든요. 뭐에 대한 길이에 대한 변화율, 넓이에 대한 변화율, 부피에 대한 변화율 그런 게 다 빠졌는데 내신 때는 나온다. 니네 학교 시험 때는 그것도 자주 나와. 오케이? 그것들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 뭐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시면 미분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면서 이제 중요한 것들 몇 개 찍어 줄 거고 그래서 오늘 아마 3, 40분 안에 끝날 거예요. 금방. 1시간이니까. 해봐야지. 그래서 문제 푸는 시간을 오늘 좀 많이 가집시다. 숙제들도 많이 밀리셨고 질문들도 좀 하시고 안 밀리신 분들은 오늘 한 거 하면 되고 푸는 시간 많이 드릴게요. 가끔씩 이래야지. 잘 보자. 예제 33번 봅시다.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T초 후의 위치가 X는 T3승 마이너스 3T 제곱. 그러니까 위치 X는 T3승 마이너스 3T 제곱. 얘가 됐을 때 우리가 구하는 건 T가 3일 때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속도는 얘 미분한 거 S'은 3T 제곱 마이너스 6T 얘가 되겠죠. 그치? 얘들아 요 미분한 식을 우리 그냥 V라고도 많이 써요. 오케이. 그러니까 위치를 XT 속도는 VT 가속도는 AT 요렇게 많이 써요. 우리 물리 시간에 다 배웠죠? 그치? 속도를 V로 막 표현하고 가속도는 A로 표현하고 막 그랬어. 속도 위에 적어 있어요. 뭐, 그럼 벡터 배울 때 할 거고 지금 우리는 벡터는 상관없으니까. 오케이? 그냥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네. 그러면 가속도는 얘 두 번 미분해 준 거지? 속도 미분한 거니까. 그래서 한 번 더 미분하면 6t 빼기 6 얘가 AT 요렇게 써놓을게요.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t가 얼마일 때? 3일 때죠? 그럼 3 대입하면 속도는 얼마? 9 나오시고 가속도는 12 얘가 나오네요. 이해됐어? 그 다음 얘들아 2번 거기에 밑주시세요. 운동 방향이 바뀔 때 그 밑에다 그것만 써놓으세요. 그 값이라고. 그 값. 애들이 여기를 많이 헷갈려 하는데 잘 봐봐. 얘들아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있다가 이쪽으로 갔어. 양의 방향으로. 그럼 속도는 무슨 값? 양수 값이겠죠. 그치? 근데 내가 되돌아갔어. 그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거죠. 그럼 그때는 속도가 음수가 되겠죠. 이해돼?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소리는 속도의 부호가 변한다, 바뀐다라는 말이죠. 그치? 이해돼요? 이해돼? 그럼 얘가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VT는 위치 미분한 거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 미분한 식의 부호가 바뀌는 거를 뭐라고 그랬어? 미분한 식의
미분한 식의 부호가 바뀌는 x값을 그 값이라고 그랬죠. 아, 네. 그치? 그래서 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값, 그러니까 그 값은 잘 이해해. 아직은 처음 배우니까 잘 바로 안 나오지만, 그치? 그 값은 잘 이해해. 근데 운동 방향이 바뀐다. 그걸 잘 이해를 못 해요. 근데 똑같은 말이야. 알았지? 구하는 건 이해됐어요? 그 말은 그럼 이제 우리 미분한식 요 그래프죠? VT. 그러니까 VT는 3t, t-2인데 그럼 요렇게 해서 0하고 2죠. 오케이? 이해돼? 그러면 그 값은 0과 2. 그래서 t는 0하고 2다.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거 잘 봐. 시간이야. 시간. 시간이 음수값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0도 아니야. 이해돼? 그러니까 무조건 t는 양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얼마? t가 2일 때만 찾아주면 되죠. 그러니까 t가 2일 때에 뭘 찾으래? 위치 찾는 거지. 그럼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 요게 나오시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일단 그 값 찾는 거랑 똑같고요. 똑같고 단지 무조건 그 값이 0보다 커야 된다. 시간이니까. 오케이? 마이너스는 과거야. 과거로는 못 가. 오케이? 그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되고요. 넘겨봅시다. 지면으로부터 25m의 위치에서 처음 속도 20m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했는데 높이가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이번엔 높이가 위치가 되는 거예요.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S는 25 더하기 20t 빼기 5t 제곱인가? 요런 관계식이 생기는데 이거일 때 얘네들의 뭐 속도가 속도 구하는 거니까 미분하면 V는 20-10t 얘가 되고요. 가속도는 마이너스 10 요게 나오시네요. 그러면 1번 봅시다. 던진 후 3초의 속도죠. 그치? 그러니까 3초의 속도는 대입하면 마이너스 10이고요. 가속도도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고. 이해돼? 뭐 원래대로라면 얘들아 부호를 붙여줘야 되거든? 근데 그거는 물리 시간에 많이 따지는 거야. 수학 때는 그거 잘 안 따져. 수학에서 부호 틀려서 점수 깎으면 그건 수학이 아니니까. 이해됐지? 2번 봅시다. 이 돌이 최고 높이에 올라가는 거죠. 그럼 얘들아 봐봐. 내가 던졌어. 그럼 최고 높이가 갔어. 그럼 이 분필 다시 어떻게 돼?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어떻게 돼? 바뀔 때죠. 그치?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소리는 그 값 찾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한 게 0 되는 값 찾아줘야죠. 그럼 t는 2가 되겠네요. 오케이? 그때 뭐 구하라고? 아니가 높이 몇 초 후인지? 그러니까 2초 끝. 오케이? 이해됐어? 그 다음 3번 봅시다. 이 돌이 땅에 떨어질 때의 속도죠. 땅에 떨어진다는 소리는 높이가 0이 되는 거지? 네. 그치? 그럼 높이가 0 될 때 5로 약분하면 마이너스 5로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5가 0 마이너스 5지? 그러면 t 빼기 5 t 플러스 1은 0이니까 t는 마이너스 1이랑 5가 나오시죠? 근데 음수 안 된다고요. 그럼 t가 5일 때 딱 땅에 떨어지는 거죠. 그때 속도를 구하는 거니까 5 대입하면 얼마? 마이너스 30 얘가 되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 이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의 평균 속도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랑 걸린 시간 그러니까 도달한 시간은
아까 전에 2초라고 찾았고요. 그치? 그 다음 2초일 때의 높이는 2 대입하면 25 플러스 40 빼기 22니까 45가 되는 거죠. 여기서 조심해라 얘들아. 내가 처음 위치 얼마야? 처음 위치 25죠. 그치? 그러니까 2초 동안 움직인 높이는 몇 미터야? 20m죠? 그러니까 걸린 시간 2초 분에 움직인 높이 20이 되는 거지? 10m.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얼마? 평균 속도는 10이 나오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니네 조심해야 돼. 이거 하면 그냥 2분의 45로 나오는 애들도 많다. 오케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움직인 거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 35번 별표 치세요. 요 문제는 니네가 어떤 문제를 풀든지 어떤 문제집을 사서 풀든지 웬만하면 한두 문제씩은 꼭 있어요. 꼭 있는 건데 잘 봅시다. 키가 165cm인 사람이 지상 3m의 높이의 가로등 바로 아래로부터 똑바로 매분 90m 속도로 걸어갈 때 그럼 잘 봅시다. 가로등이 있고요. 여기 길이고 이렇게 있고요. 그럼 내가 165cm인 사람이 밑에서 걸어오는 거죠. 그치? 그럼 어느 순간 되면 내가 여기 서 있을 거야. 뭐 여기 서 있다고 해. 그럼 햇빛을 쏘니까 그래 불빛이 쏘니까 얘가 불빛이 요 끝에서 쏘면 내가 요렇게 오겠죠. 그림자가. 그러니까 그림자 끝이 여기까지밖에 안 생기겠지. 이해돼요? 이해돼? 그래서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삼각형 그림. 그러면 이제 잘 보시면 얘들아 키가 165고 가로등은 3m야. 단위 어때? 다르죠? 무조건 단위 일치시켜야 된다. 미터로? 센티미터로? 미터로? 그럼 여기가 3. 얘는 1.65. 얘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좀 찾아야 되는데 주어진 조건이 내가 매분 얼마? 90m죠. 그치? 그럼 t분 후면 내가 움직인 거리는 90t. 얘가 나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이 사람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 그리고 2번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죠. 그치? 그러니까 그림자 끝은 내가 얘들아 가로등 바로 밑에 있어. 그럼 내 그림자는 어디에 있겠어? 그러니까 햇빛이 여기 있어. 내 머리 위에. 그러면 내 그림자는 그냥 발 밑에 있겠죠. 그러니까 그림자 끝이 여기 있다가 내가 일로 오는 순간 그림자 끝은 어디? 여기 있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끝이 움직이는 속도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그림자 끝이 이동하는 어떻게 이동하는지 걔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길이를 내가 x라고 둘게요. 오케이? 그러니까 x가 그림자 길이가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럼 이제 닮은비 이용해서 가시는 건데 잘 봅시다. 요 큰 직각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랑 서로 닮음이죠. 그럼 닮은비 쓰면 3대 x는 1.65대 얼마? x-90t 요게 나오시겠네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풀면 1.65x는 3x 빼기 270t 넘기면 넘겨서 하면 5, 3 1.35x는 270t 얘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x는
135. 아이씨. 135. 200이야? 200T래요. 믿을게요. 200이에요. 뭐가요? 200이에요. 알았어, 믿는다고. 맞잖아. 맞잖아요. 오케이? 이해됐어? 그럼 봐봐. x는 t분 후에는 200 가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 얘의 속도였지? x가 길이였죠? 그래서 미분해주면 t에 관해서 미분하면 200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 길이의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200 얘가 나오시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 니은 봅시다. 니은 2번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죠. 그치? 그림자 길이는 당연히 내 발밑부터 해가지고 어디? 요 길이가 되는 거죠. 요 길이가 그림자의 길이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옆에서 비춰도 무조건 발에 있는 그림자는 발밑에 바로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가리에 있는 게 여기 있는 거고. 오케이? 이해돼요? 그럼 얘를 y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거 x 빼기 90t가 y였죠? 근데 x가 뭐였어? 200t였지? 그러니까 y는 110t 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길이의 변화율 얘를 t에 가서 미분 dt분의 dy는 110 요게 나오시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됐어? 간단하죠? 얘들아 닮은비밖에 이용 안 했어. 오케이? 그 다음 36번 봅시다.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져 동심원이 파문이 인다. 맨 바깥쪽 파문의 반지름 길이가 초당 20cm 비율로 커질 때 돌을 던지고 나서 3초 후에 바깥쪽 파문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여라. 그러면 원의 반지름은 t초 후면 몇 cm가 되는 거야? 20t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원의 넓이죠?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 S는 파이 R 제곱이지? 그럼 대입해요. 그럼 S는 400 파이 T 제곱 얘가 나오네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뭐야? 넓이의 변화율. 미분 S 프라임은 800 파이 T 얘가 되겠네요. 오케이? 근데 T가 얼마일 때? 3일 때 대입해주면 끝. 오케이? 그 다음 37번 똑같아요. 똑같은데 얘들아 보자. 반지름 길이가 2인 모양에 공기를 넣으면 반지름 길이가 몇 초? 1cm씩 커지죠.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t초 후면 2 플러스 t가 되겠죠. 오케이? 그렇게 됐을 때 지금 공기를 넣기 시작하여 풍선의 반지름 길이가 몇 cm? 6cm가 됐을 때죠. 그러니까 t가 얼마일 때? 4일 때 구하는 거지. 오케이? 반지름이 6이 됐다고 그랬으니까. 오케이? 이해됐어? 그러면 이제 풍선의 건널비의 변화율이니까 풍선은 9예요. 9의 건널비 구하는 공식 4파이 R제곱 얘죠. 대입하면 4파이 T 플러스 2의 제곱. 굳이 풀지 말아요. 우리 이거 미분하는 거 했었지. 그럼 변화율은 S 프라임은 8파이 플러스 2. 안에 거 미분하면 1이니까 할 필요 없죠. 근데 T가 얼마일 때? 4일 때 구하는 거지. 그럼 대입하면 6, 8에 48파이 얘가 나오겠네요. 빨라? 그러니까 4 대입하면 6이니까 6, 8에 48. 오케이. 그 다음 이번엔 부피. 9의 부피 구하는 공식 3분의 파이 R의 3승. 그래서 3분의 4파이 2 플러스 T의 3승. 그럼 미분하면 4파이 2 플러스 T의 제곱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t가 얼마일 때? 4일 때 대입하면 36 곱하기 4니까 144 파이. 요게 나오시는 것 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넓이의 변화율, 길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다 똑같아요. t에 관한 식으로 세워가지고 그거 그냥 미분하라는 소리야. 얘들아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시면 미분이 끝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적분을 들어갈 거고요. 적분 쪽은 어떻게 보면 한 4번? 4번 정도 아마 다음 주 중간쯤이면 들어갈 거야. 끝낼 거야, 미적원. 아셨죠?